마스터 정은상입니다. 오늘도 출첵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바로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 앞쪽에 떠 있는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교육, 이 전체 일정 한번 잘 챙겨 보시고, 출첵에서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직접 현장에 오셔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되는 바코디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좀 더 깊이가 있고 좀 더 개인적인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한번 지역과 시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하는 지역과 시간이 있다라고 하시면 가급적 참석 많이 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도 제가 강의할 내용은 오늘도 제가 강의할 내용은 논문 소개예요. 저희 이제 여기 참석하시는 우리 슬리밍거스 분들이 이걸 가지고 좀 활용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좀 어려운 영어로 표시되어 있는 논문이긴 한데, 이걸 좀 알기 쉽게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영어로 쓰여져 있던 그 논문의 제목은, 오늘 알아볼 논문의 제목은 드로잉 요추 안정화 운동이 요통이 있는 40세에서 49세 사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논문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히 허리 쪽이 좀 많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시에 복부 쪽에 대한 뭔가 비만으로 좀 고민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드로인 요추 안정화 운동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허리 아픈 분들뿐만이 아니라 복부의 사이즈를 줄이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라고 하면 허리 통증이 있는 40에서 49세 사이의 여성분들 총 44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 22명을 드로잉 요추 안정화 운동을 진행을 했고, 나머지 한 그룹, 나머지 22명은 아무런 조치 없이 한번 두고 이렇게 비교군을 두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잉 운동은 코어 근육과 호흡 운동이 합해져 있는 거야. 코어 근육 운동과 호흡 운동이 합해져 있는 운동이고, 복압을 적절히 증가시켜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증가된 복압을 통해서 요출을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이고, 이 드로잉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매주 3회씩 총 50분간 총 기간은 4주 동안 이렇게 실시를 했어요. 4주간 매주 3회씩 50분씩 이렇게 이 드로잉 운동이라는 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잉 운동이라는 게 어떤 운동이냐면, 지금 제가 유튜브에 드로잉 운동을 검색해 봤을 때 뜨는 자료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이 운동은 지금 뭐 의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허리 통증 환자분들한테 권해주는 운동이고, 굉장히 많이 좀 대중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운동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 좀 적다라는 거예요. 부작용들이 좀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중화되긴 힘들거든요. 그리고 의사분들이 절대 권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의사분들도 많이 권하는 아주 안전하고 대중적이고 효과가 인증되어져 있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위쪽에 그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허리도 잘 높여지고 변비도 탈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내 몸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학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이 드로잉 운동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 쪽을 보시면 이분도 뭐 의사시지만 뱃살도 빼고 허리 통증도 잡아주는 아주 간단한 3분 운동법으로서 이 드로잉 운동을 권해주기도 하고요. 제일 마지막 또 보시면 아예 뱃살만 쏙 빼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드로잉 운동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드로잉 운동이고 특히 허리 통증이나 뱃살, 배의 복부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잘 활용하기도 하고 뭔가 소화기 관련해서 변비라든지 이런 것들 소화기 관련해서의 이런 효과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특히나 오늘 이 드로잉 운동이 어떤 건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로잉 운동을 통해서 어떤 근육, 우리 운동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은 또 어떤 근육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게 이 운동들의 목적인데, 이 드로잉 운동은 어떤 근육들을 강화시킬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근육들, 드로잉 운동을 통해서 강화시킬 근육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아까 우리 호흡 운동을 한다고 말을 드렸죠. 드로잉 운동과 함께 호흡과 함께 드로잉 운동을 실시할 거예요. 그래서 적절히 호흡을 담당하는 근육들도 강화가 될 거고, 특히 호흡을 담당하는 근육은 여기 보이시는 네, 요 횡격막이라는 근육도 호흡을 통해서 강화가 되어지겠죠. 이 횡격막이라는 게 보시면 완전히 신체 하부를 완전히 싸고 있어요. 예. 이 호흡을 매우 잘 해주셔야 적절한 복압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크죠? 근육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근육이 면적도 아주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근육뿐만이 아니라 여기 뒤에 보이는 이 다혈근이라는 근육이에요. 다혈근. 척추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근육이고 척추뼈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좌우 한 쌍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코어 근육이다라고 하면 복부 앞쪽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코어 근육 안에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횡격막도 포함이 되고 이 다혈근도 포함이 돼요. 이런 다혈근도 포함이 되고 드로잉 운동을 통해서 횡격막, 그다음 이 다혈근, 그다음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우리 골반저근이라고 하죠. 골반저근, 골반 바닥근이라고도 하는 이런 근육들도 강화가 돼요. 이런 근육들. 골반 아래쪽을 받치는 근육들도 강화가 될 거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특히 어, 이 드로잉 운동을 통해서 제일 많이 강화가 되어진 근육들은 바로 요 복부 앞쪽 전 외측면을 담당하는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부 앞쪽과 허리를 코르셋처럼 또는 챔피언 벨트처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중에 총 세겹의 근육들로 인해서 복부 앞쪽이 이렇게 감싸져 있고 코르셋처럼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거기에 제일 바깥쪽 층을 담당하는 게 이 외복사근이에요. 외복사근이고 그다음 이 외복사근을 이렇게 걷어내면 안에 내복사근이라는 근육도 있어요. 보시면 이 뒤쪽까지 해서 이 척추 라인 쪽까지 해서 거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챔피언 벨트 또는 코르셋처럼 허리를 감싸주고 있는 근육이에요. 이런 식으로 감싸주고 있는 근육들.
그다음 이 근육을 또 걷어내면 총 세 겹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은 아까 제일 바깥쪽에 있던 외복사근, 그다음 그 안쪽에 있는 지금 보여드린 이 내복사근, 그다음 또 걷어내면 그 안에 또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복횡근이라는 근육까지 있어요. 실제로 몸을 챔피언 벨트처럼 또는 코르셋처럼 허리를 감싸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요 근육들이 있고, 이 드로잉 운동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코어 근육들, 다혈근, 횡격막, 골반 저근들도 같이 함께 다 강화시키지만, 특히나 지금 방금 직전에 설명드렸던 이 세 겹의 복부 앞쪽과 측면을 감싸고 있는 코르셋이나 허리 보호대 또는 챔피언 벨트처럼 허리를 감싸주고 허리를 잡아주고 안정화시켜주는 이 세 가지 근육들,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다음 이 복행근까지를 특히 많이 강화시켜주는 그런 근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드로잉 운동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 드로잉 운동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코어 근육을 다 강화시켜주지만, 특히 복부 앞쪽과 측면, 그다음 뒤쪽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세 가지 근육들,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다음 복행근, 이 세 가지 근육들을 특히나 많이 강화시켜주면서 허리를 안정화시켜주고, 그다음 그 복부 사이즈를 뱃살을 좀 빠져 보일 수 있도록 복부 사이즈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압을 안정화시켜 주면서 복강을 안정화시켜 주면서 소화기 관련된 그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어떻게 실시를 하냐면 다양한 자세에서 할 수 있어요.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무릎 꿇은 자세 등 어떤 자세를 가리지 않고 매우 다양한 자세에서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말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배를 앞쪽으로 처음에는 살짝 자연스럽게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부풀리는 게 아니라 부풀린 상태에서, 배를 약간 부풀린 상태에서 누가 배를 때릴 것처럼 배에 힘을 딱 주시는 거예요. 부풀린 상태에서 가볍게 배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배를 등 쪽으로 쏙 당겨 넣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호흡을 참으면서 하시면 안 되고, 호흡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호흡과 함께. 특히 배를 앞으로 내미는 동작을 할 때 호흡을 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 배를 등 쪽으로 쑥 당기는 동작을 할 때는 호흡을 내뱉으면서 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호흡과 함께 실시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방금 앞서 설명드린 이 드로잉 운동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니, 복압이 안정적으로 증가되면서 허리 통증이 크게 감소를 하더라라는 거고, 횡격막의 두께가 증가하고, 물론 이거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횡격막의 두께가 증가되었는지 확인을 해 봤겠죠. 횡격막 두께가 증가하고 호흡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라는 거예요. 허리 통증도 굉장히 많이 안정화되고 호흡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 드로잉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로잉 운동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다들 앉아 계셔도 되고 또는 서 계셔도 돼요. 앉아 계셔도 되고 서 계셔도 됩니다. 처음은 호흡을 들이쉬면서 배를 좀 볼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들이쉬면서 배를 볼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연결할 동작은 내쉬면서 배를 등 쪽으로 당겨 주시는 거예요. 내쉬면서 등 쪽으로 당겨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 그리고 중요하신 거는 특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들이쉬면서 어, 들이쉬면서 배를 볼록하게 만들 때 그냥 볼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볼록한 상태에서 누가 배를 때릴 때 배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볼록한 상태에서 배가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단단하게. 편안한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너무 억지로 윽윽 하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상태로 하시면 되고, 들이쉬면서 배를 볼록하게 하고, 배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쉬면서 배를 등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들이쉬면서 볼록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내쉬면서 배를 등 쪽으로 당겨주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특히 내쉬면서 배를 등 쪽으로 당길 때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알겠죠? 항상 허리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배를 볼록하게 하고 납작하게 하고, 볼록하게 하고 납작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볼록하게 했다가 납작하게 할 때 이렇게 허리가 굽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앉아 계시거나 서 있거나 하실 때 논문상으로는 50분씩 이 동작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지루할 수도 있겠죠. 뭔가 재밌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생각날 때마다 어떤 포지션에서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에서 좀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예. 그리고 이 운동이 특히나 저희 쪽 옷을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입고 계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바코디 강의를 나가서 많이 설명드리는 것 중에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중에서 특히 중체를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식으로 활용을 잘 못하시냐면 어, 배를 앞쪽으로 이렇게 그냥 툭 기대고 계시는 거예요. 배를 앞쪽으로 이렇게 기대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이렇게 기대고 있으시면 저희 앞쪽에서 잡아주는 역할이라든지 허리 라인을 정상적으로 잡아주는 저희 중체의 그런 기능을 100%다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복부 사이즈에 문제가 좀 있으신 분들은 효과가 훨씬 더 돼요. 그냥 배를 앞쪽으로 툭 기대놓고 쓰신다고 하면 아시겠죠? 그런 분들은 특히나 이 드로잉 운동을 통해서 배를 앞쪽으로 기대지 않는 습관을 많이 길러 주셔야 돼요. 이 상태로 우리 중체를 활용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배를 앞쪽에 다 기대어 놓고 우리 중체를 활용하시면 물론 편하시겠지만 이 우리 중체의 효과를 100%다 활용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중체를 입고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거울 같은 거를 보시면서 측면으로 딱 자기 자세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배를 앞쪽으로 우리 중체에 내 배를 너무 이렇게 툭 밀어내듯이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런 분들 그렇게 잘못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드로잉 운동을 좀 많이 자주 해주시면서 배를 앞쪽으로 기대지 않는 습관을 좀 길러주시면 저희 중체의 그 효과를 훨씬 더 많이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 저희 있는 바른 자세 중체 잘 활용해 주시고, 드로잉 운동이라는 이 운동도, 뱃살에 고민이 있다든지, 허리 통증에 고민이 있다든지, 또는 소화기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드로잉 운동도 함께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중체와 이 드로잉 운동을 같이 이렇게 믹스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하면 운동의 효과와 저희 중체의 효과를 훨씬 더 배로 증가시켜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바톤은 다음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정은성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드로잉 운동을 통해서
우리 입는 바른 자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요통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자료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좀 준비하고, 생각보다 빨리 끝내셔가지고, 예, 다들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좋은 또 귀한 정보와 또 강의해 주신 마스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자료 제가 준비하는 동안 스쿼트 우리 또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스쿼트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39개 갈 건데, 제가 조금 의욕이 넘쳐서 빨리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도를 어제보다는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즐겁게 해 보시도록 하고, 혹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또 지금 스쿼트가 여의치 않은 분들은 오늘 배우신 드로잉 운동, 호흡과 코어를 활용해서 내 호흡을 한번 다듬어 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13개 첫 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뒤꿈치로 밀어 올린다는 생각. 넷. 무릎 너무 많이 굽히실 필요 없고. 여섯. 일곱. 올라올 때 후. 여덟. 아홉. 내려가면서 코 잡고. 열. 하나, 둘. 자연스럽게 들이마십니다. 내려갈 때. 두 번째 세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번에 동작에 좀 집중해 볼게요. 열, 세 개. 하나, 내려가면서 근육을 자극한다는 느낌. 내려가면서 엉덩이, 셋. 마지막 세트. 하나, 둘, 13개. 셋, 넷. 지금부터 운동입니다. 다섯, 여섯. 자세에 집중. 일곱, 몸 숙이면 안 되고 올라오면서 후. 아홉, 13개. 뒤꿈치로 밀 올리기.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호흡 조절하고 심호흡 좀 가다듬겠습니다. 야, 이제 다들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오늘 세팅하고 저도 숨을 좀 가다듬고 물도 좀 한 모금 마시고 10초 정도 호흡 조절하십시오. 자, 전국적으로 지금 창업 설명회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대전에서 오늘 컨벤션 센터에서 창업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충남 보령에서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 강남에서 21일 수요일 날 진행이 되고 22일 목요일에는 제주에서 그리고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대구에서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정을 참조하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이 창업 설명이 정말 너무 잘 왔고 또 실질적으로 이 슬리밍거 그룹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다라고 많이들 호평을 해주고 계십니다. 꼭 한번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떻게 보면 전환점을 한번 만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좋고요. 바코디는 앞전에 우리 마스터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37책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99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성공하는 자기 경영 79번째 시간이고요. 어제 이제 우리가 이, 이 생각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다산의 인력이 2월 16일이죠. 오늘은 논어의 말씀. 태제가 나를 아는가? 나는 어렸을 때 천하게 살았기에 비천한 일에도 능한 것이다. 또 역시 이 문장만 보면
좀 맥락이 잡히지 않는데 가산의 메시지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깊기만 하면 고립되고 넓기만 하면 산만해지니 어른이라면 경험의 폭과 높이를 두루 갖춰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시절에도 경험을 했다라는 것은 자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창업 설명회에서 몇몇 분들을 만나서 또 출첵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있다. 내 삶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 이런 분들의 격려의 또 말씀과 그분들의 생생한 또 도전이 의식이 생겼다라는 그런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실제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경험들이 실패라고 정의해서 그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멈추고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경험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은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배운 분들일수록 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혜의 폭과 높이가 깊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깊기만 하면 또 고립될 수 있고 넓기만 하면 또 너무 이렇게 부산해질 수 있으니 그 적절한 중용, 중간의 이치를 우리가 어떻게 좀 나만의 중간 지점을 잘 설정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이정표를 삼는 것이 타인과의 비교를 우리가 주로 하게 되는데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경쟁하고 싸우고 비교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 또 그때 했었던 두려움의 경험들, 이제는 극복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 과학과 모든 의학들, 그리고 뇌과학과 신경과학에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 우리 인간이 참 놀랍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연구할수록 정말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한계가 없다. 그래서 뇌의 기능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IQ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뭐 기계를 쓰시고 또 컴퓨터를 쓰시고 IT 기기를 쓰시겠지만 스마트폰이 같은 모델인데 왜 비싸집니까? 어떤 스마트폰은 같은 뭐 갤럭시인데 같은 갤럭시이고 같은 모델인데 왜 어떤 거는 더 비싸고 덜 비쌀까요? 바로 그거는 이 용량, 메모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량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 기기의 가격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용량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나는데 우리 사람의 뇌는요,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용량을 측량할 수도 없어요. 단순한 몇 가지 이 문항으로 우리의 테스트를 한다? 그건 그것조차도 어불성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오늘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고 어떤 다른 방향의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의 뇌의 가연성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뇌는 변한다라는 거 그래서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말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제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졌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걸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한계가 없는데 왜 나를 자꾸 의심해서 내 능력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여지껏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만 내 능력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한다라는 것은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배움의 과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존감,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이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의 육군 장성이자 대통령인 아이젠하워의 네 개의 영역의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수많은 결정들을 하고 업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오늘의 어떻게 보면 결과, 그리고 내 삶의 방향, 또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봐야 될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젠하워 매트리스는 간단합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즉 긴급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사분면으로 나눠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 일을 가장 중요한 일 위주로, 우선순위 위주로 일을 해 나가느냐, 이 기준을 세우는 이 훈련을 하는,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 표예요. 그래서 앞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저하거나 뭔가 멈춘 것 같거나 방향이 잘 잡히지 않거나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린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를 눈으로 직접 들여다보면 나의 문제 혹은 나의 개선점, 또 내가 잘하는 것들이 보이고 내 행태가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을 기록한다는 건 제가 뭘 관리한다라고 했죠? 사건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건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 사건마다 내가 품었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움직였던 나의 활동들, 그걸 행동이라고 부른다면 행태, 행동과 태도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죠. 나는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 또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까? 뭐가 중요했길래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곱씹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행태 관리를 하게 되면 내가 결국은 목표를 어떻게 했는지, 목표에 가까운지 먼지, 그리고 그 일이 목표를 내가 추구해 나가고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쁘게 쫓겨 살고 또 어떻게 보면 급한 일 위주로 세상 하루하루를 쳐내가다 보니까 그럴 만한 여유가 항상 부족한 거죠. 그러나 잠깐 멈춰서 숨 고르기를 하실 때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시게 되면요, 쉬는 시간이 있죠. 하프타임이 있고 작전 타임이 있습니다. 그건 작전 타임은 감독이나 선수들의 이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이 잠깐의 쉼표이고요. 하프타임이라는 건 모든 선수들이 그 경기를 임하는 사람들이면 한 번쯤은 쉬어야 되는 공식적인 이 휴식 타임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이런 잠깐의 쉼표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쉼표를 찍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전반전을 또는 그 이전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복귀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복귀라는 용어는 뭐죠? 원래는 바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대구를 두는 기사들이 모든 경기가 끝이 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뒀던 수들을 서로 교차로 두면서 둔 사람, 승자와 패자 모두가 다시 어떻게 내가 이기게 된 수를 뒀는지, 또 나는 어떤 악수를 둬서 지게 됐는지, 또 상대방은 어떤 수를 잘 둬서 나를 제압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되돌아보는 시간, 그걸 복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귀라는 시간, 이걸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분들 개별적인 일을 하실 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이라는 것은 내가 했던 것들을 통해서 뭔가 개선해야 될 것들, 수정해야 될 것들, 방향이 틀렸다면 방향을 다시 도로 목적지에 맞도록 설정해야 되는 그런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피드백 활동의 제반 사항들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좌측에 보면 빨간색으로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중요한 일 기준에서 급하지는 않지만, 위에보다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좌측 분면은 빨간색 분면이고요. 우측 분면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일 분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설계하고 설정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게 1순위예요.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1순위,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가장 1순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즉시 실행하고 처리를 해야만 되는 일들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뭐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면접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면접이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죠. 왜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의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가정 경제라든지 내 삶의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냐 마냐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를 파트너로 채용하냐 마느냐 이게 결정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되겠죠. 이렇게 이 기준을 세우게 되면 이 일은 여러분들에게 1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2순위가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이. 이게 2순위예요. 그럼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략적으로 오늘 시간 계획을 해서 완료일을 성정하기라고 돼 있는데 못합니다. 설정하기입니다. 설정하기. 예. 완료일을 설정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성정하기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룰성자를 쓰게 되면 맞죠? 그렇죠. 바르게 이룬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또 한번 써볼까요? 뭐 이렇게 실패는 틀린 게 아니다. 뭐 실패가 아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자가 참 좋습니다. 바로 이제 같은 이제 음절이지만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완료일을 이루기 위한 날짜를 정하기. 뭐 이렇게 우리가 해봅시다. 그렇게 이제 정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요, 이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을 오늘이면 오늘, 아니면 내일이면 내일, 이걸 정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에서 계획에서 차질이 생길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순위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 이순위는 뭐가 중요합니까? 완료일을 성정하기. 완료일을 내가 이룰 날짜를 정해야만 당연히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뭔가 삶의 방향에서 또 다른 궤적을 또 발자국을 남길 수가 있겠죠. 북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가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여기 북쪽에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든지 원래 왔던 첫 자리로 돌아와서 동으로 갈 건지 서로 갈 건지 남으로 갈 건지를 결정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북쪽에 없는데 북쪽으로 가면 될 거야, 가면 될 거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순위는 뭐냐면 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 삼순위의 일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권한을 위임하거나 또는 일을 축소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왜? 중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거. 근데 급한 일이잖아요. 나 대신 해치워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서 권한을 위임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 왜? 내가 내 삶의 이정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나의 삶의 롤모델이 있고 내가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에 맞는 목적에 맞는 일이 이게 맞는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야 되죠. 근데 아니야.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지금 안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은행 공과금 납부하는 일, 아파트 관리비 내는 일,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집을 오늘 매매를 해놨는데 집 보러 누가 온대. 뭐 그런 일인데 내가 다 쫓아다니면 나는 중요한 일은 언제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서 나 대신 이거 누가 해주지? 나 대신 이거 누가 해주지? 이걸 잘해야만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중요한 일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집중.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란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가 자꾸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자꾸 선택과 집중.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진짜 내 삶의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는 바쁘다, 시간이 없다, 아이고, 나는 뭐 그럴 여유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하지 않은 일에 이 사순위가 뭐냐면 급하지도 않은데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가령 뭘까요? 뭐 여러분들 계모임, 뭐 동호회, 뭐 또 이런 취미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 이게 중요한 일이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대부분 내 목표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들은 아니더라고요. 뭐 친구들과의 수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 저기 가십거리 얘기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뭐죠? 사순이에요.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시거나 연기하시라는 겁니다. 이건 급하지도 않은데 중요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뭐에 관해서 목표에 관해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바르게 잘 살고 바르게 건강하자라고 하는 이 테마에 맞게 그러면 우리가 그게 목표가 되어져야 되고 그게 목표라고 한다면 나는 이걸 이루겠다고 결의를 한 사람이라면 이 우측에 있는 3순위, 4순위의 일은 미루거나 제거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누구누구를 만나고 이러한 납품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러한 곳을 통해서 고객을 만나서 클로징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이러한 사람과 이 사람들을 연결시켜줘야 되고 이게 오늘의 목표가 되실 거잖아요. 그런데 뭐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고 물론 가족 모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3순위, 4순위를 자꾸 한다라는 것은 내 시간 관리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이제 다시 2순위의 일로 돌아갔고요. 이런 일들일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급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체력도 있어야 되고, 지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걸 이루기 위한 동조자들, 협력자들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상황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최선을 다했을 때, 진인사대천명이라고 모든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다음은 하늘에 맡기는 그런 것들이 기본값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고 하면 계속 내가 급하면서 중요한 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기량이나 기술이나 아니면 내 정신적인 어떻게 보면 좀 뿌리 깊은 내 내면의 에너지가 자꾸 고갈이 됩니다. 칼도요, 계속 사용만 하고 칼을 갈지 않으면 칼이 무뎌집니다. 칼날은. 사용할수록 그 칼날과 사용하는 빈도와 같이 교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도 새로 샀지만 그렇게 좋은 새 차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타고 다니시게 되면 가치 교환을 해야 되죠. 소모품 교체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소모된 부품들을 돈과 맞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하는데 결과가 안 난다라는 것은 이때 잠깐 쉼표를 찍고 뭘 할 때다? 복귀를 갈 때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나무를 벨 수 있는 시간이 뭐 3일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틀은 도끼를 갈고 하루에 베는 일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링컨은 정확히 알았어요. 나무를 3시간 베는 것보다 2시간 동안 2일 동안 이 도끼를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날카로운 도끼로는 가벼운 움직임으로도 목표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링컨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순위의 일을 계속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만 1순위, 급하면서 중요한 일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이 2순위의 시간,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계획하고 배치해서 이 일들을 오늘 하루 내 일과에 녹여놓느냐. 예를 들어서 책을 읽겠다. 책을 왜 읽어야 되죠? 뭐 트렌드도 봐야 되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전문 지식도 함양해야 되고 또 그 전문 지식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죠. 나는 이 행동에서 맞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실수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또 점검하면서
또 나의 하루도 관리해야 되고, 내 내면도 관리해야 되고, 내 외면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 슬리밍고에서는 혁신행동이라는 걸 통해서 하루에 30분 정도 산책을 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이면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듬고 신체도 다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또 나아가서 그 새로운 곳에서 산책을 한다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관점을 선물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데 있어서 나는 시간을 1순위의 시간에 얼마만큼 나는 비중을 두고 있고 2순위의 시간을 내가 얼마나 치열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3순위, 4순위 일은 고난을 위임하거나 아니면 그 일들을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연기하거나 아니면 이 일은 내 삶에서 지금 필요 없는 일이라고 제거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롯이 급하면서 중요한 일 또는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타계하신 경영학자, 대한민국의 경영학자 중 한 분인 이 이영건 박사님이 짜투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대인들에게 큰 깊이 있는 울림을 주신 영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이영건 시간 관리 또는 이영건 짜투리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영상이 나올 거예요.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이 짜투리 시간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통찰을 여러분들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 글의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그 글을 쓴 지인분이 기상청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래요.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상청에 근무를 했던 그 지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지껏 날씨가 한 번도 똑같은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온도가 다르든 뭐 구름의 어떻게 보면 이 양이 다르든 바람의 풍속이 다르든 하루하루는 우리는 다 똑같다라고 그래서 하루는 선물이다. 현재는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한 번도 하루는 같은 날씨를 가진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 같은 하루가 반복된다라고 지루함을 느끼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자연현상은 결코 똑같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새로운 하루를 오늘 어떤 선택을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짜투리 시간이 만들어져서 그 짜투리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2순위 또는 1순위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주고 그 여백은 여러분들이 오늘 또는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목표라고 하는 그 여정을 이끌어가고 또 그 여정에 가까워질 수 있고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이죠. 기회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잘못된 생각과 선택으로 인해서 시간의 기준과 원칙의 부재로 인해서 잘못된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시간이 나질 않는 것이죠. 내가 뭔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여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배치해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시간을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늘 목표가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목표를 다시 1순위와 2순위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